덧니 때문에 이제 교정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이를 꼭 뽑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덧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치아의 이상적인 배열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치아를 우리가 덧니라고 하는데, 대부분은 송곳니가 덧니가 제일 많아요. 그 이유는 송곳니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맹출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치아가 다 자리를 모두 잡아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입 안으로 나왔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덧니처럼. 그러니까 원래 입안이 뭐 좁아서 다른 치아들을 배열하고 자리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덧니가 송곳니에 많은데, 보통은 이제 덧니라고 하면은 발치 교정 쪽이 조금은 더 뭐 많기는 해요.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를 안 뽑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발치 쪽으로도 좀 계획을 하긴 하지만 무조건은 절대 아닙니다. 얼마든지 덧니 교정도 비발치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술 라인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무리 덧니가 있다 그래도 발치 교정했을 때 아무래도 발치 교정은 입술이 조금은 이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. 자꾸 들어간다거나. 이제 그게 들어가서 득이 되는 사람들은 좀 발치 쪽으로 가지만, 입술 라인이 정상이고 오히려 들어가 보이는 입술인데 덧니가 있다고 발치까지 하게 되면은 발치하고 나서 굉장히 좀 합주기 같은 얼굴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덧니 교정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은 입술 라인, 안모가 괜찮은지, 혹시 입술이 들어갔을 때에 안 좋은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, 만일에 이제 그런 게 절대 뽑으면 안 되는, 그러니까 입술이 변화를 주면 안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 최대한 이제 비발치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 100%는 아니에요. 뭐 이거면 이거다, 저거면 저거다는 아니고, 환자분들의 그 다양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치료 계획은 정말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사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덧니가 있어요. 덧니가 있고 아직 다 치아가 나오는 그런 환자는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틀어져 있고, 두 번째 치아, 이게 첫 번째 치아고 두 번째 치아인데 두 번째 치아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덧니인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는 과연 입술 라인이 괜찮은지. 그래서 약간 돌출도 있다, 그런 발치 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를 뽑고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예요. 그래서 이가 뽑혀졌죠. 지금 보면은 송곳니랑 어금니 사이에 치아가 두 개였다가 이제 하나로 바뀌었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집에는 치아가 여기 6개, 12개 치아가 살기 딱 좋은 집인데,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도대체 14명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, 치아를. 그래서 2명을 줄이고 12명만 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덧니 교정을 진행을 하고요. 자, 다음 케이스 보시면요. 이 케이스도 이제 환자의 왼쪽에 해당됩니다. 여기 덧니가 있고 3번 치아고요. 이 덧니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가 돌출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, 특히 이제 이 앞니가, 이 입술이 뒤로 좀 들어갈 필요는 없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돼요. 만일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좀 최대한 비발치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. 겸사겸사 좀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치 교정을 통해서 교정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발치가 된 상황인데요.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치아를 우리가 4번 치아 뽑기도 하고 5번 치아를 뽑는데, 이 케이스에서는 5번 치아를 뽑았어요. 그래서 입안에 있는 치아 개수를 좀 줄여줌으로써 앞니도 좀 들어가는 효과를 보면서 가지런하게 피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케이스에서는 만일에 우리가 항상 교정 진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과연 이 좁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덧니를
비발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이제 돌출이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치아의 이동이 필요하다. 이게 지금 거의 뭐 1mm밖에 공간이 없거든요. 송곳니 보통 보면은 뭐 한 8에서 한 10mm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우리가 어금니를 뭐 한 8, 9mm 뒤로 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보통은 많아야 뭐 정말 한 3, 4m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다 비발치로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도저히 비발치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이 케이스는 이 4번 치아를 발치를 했는데요. 4번을 뽑고 그 안으로 넣어서 이제 가지런하게 윤곽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이제 환자의 오른쪽에 덧니가 있는 케이스예요. 이런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모의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줄 건지 말 건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 입술이 뭐 만일에 괜찮다, 뭐 입술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발치 교정보다는 일단 비발치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요 공간에 이만한 송곳니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보통 비발치 교정은 이 뒤에 있는 4번부터 5, 6, 7번까지 있는 이 4개의 치아를 뒤로 보내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나머지 치아들도 혹시 이제 반대편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좀 돌리는 방향을 이용을 해서 송곳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송곳니가 들어왔죠? 요 2번이랑 4번 사이에 송곳니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발치로 접근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또 보여드렸고요. 자,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만일에 뭐 우리가 최대한 비발치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 4번부터 7번 치아를 좀 뒤로 보내줘야 되고요. 물론 요 뒤 공간이 좀 충분히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, 뭐 그런 여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송곳니를 넣게 되고 이 환자도 2번이랑 4번 사이 공간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송곳니를 집어 넣습니다. 이것도 이제 비발치에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자는 뭐 이런데 약간의 덧니, 환자의 왼쪽에 조금 심한 덧니가 있는데 이 환자의 입술 라인이 괜찮다. 우리가 발치 교정에서 만일에 앞니가 들어버리게 되면은 뭐 합주기 같은 얼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이제 비발치 옵션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쪽 뒤쪽에 공간이 충분하고 뭐 잇몸뼈도 괜찮다, 여러 비발치 요건에 맞는 그런 조건들이 뭐 다 충족한다면은 비발치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환자도 2번이랑 4번 사이에 우리가 최대한 공간을 잘 만들어서 송곳니를 넣고요. 여기 이제 스크류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덧니를 이제 비발치로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. 우리가 덧니가 있다고 무조건 뭐 발치를 하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본 후에 발치 교정이 유리한지 비발치 교정이 유리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최대한 만약에 이제 비발치로도 가능하다, 뭐 입술 라인도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미니스크류라고 하는 여러 이제 우리가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덧니를 비발치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